안녕하세요. 정한솔 교수님과 함께하는 상금톡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생명의 자연 발생설이 무엇이고 과학적으로도 맞는 주장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생명의 자연 발생설이란 게 무슨 학설인가요? 네, 창조과학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생겨났나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엄마 아빠한테서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어디서 생겨났나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인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이라고 답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오스트랄피테쿠스요 라고 답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담은 어디에서 생겨났나요? 그럼 답은 간단하죠.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네. 그런데 오스트랄피테쿠스는 어디에서 생겨났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지지난 시간에 우리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주장했던 두 가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모든 생명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자연 선택의 과정에 의해 진화되었다는 주장을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생명은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에서부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주장이죠. 그렇다면 이런 진화론에 근거해서 질문을 확장해 가다 보면 지구에서의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죠. 최초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는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과학의 입장에서 배제하려고 하지요. 진화론자들은 최초의 생명이 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아닌 화학 물질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생명체가 무생명으로부터 자연스러운 과정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이 바로 자연 발생설입니다. 생명체가 무생명체로부터 생겨났다고요. 생명과 무생명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생명체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한 생명체로부터 복잡한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그 질서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있죠. 생명체는 유기물이라고 하는 보다 복잡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물도 분해해보면 단순한 무생명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생명이 모여서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 진화론자들은 이런 단순한 물질들이 자연스러운 과정에 의해서 모여서 복잡한 생명체를 이루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한 것이 모여서 복잡한 것이 되었다고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과정인가요? 네, 이것을 좀 더 과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과학 법칙 가운데 연력학 2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연력학 2법칙은요. 엔트로피의 증가, 다른 말로 무질서가 증가하는 법칙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복잡한 물질들과 단순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물질들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복잡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큰 빌딩은요. 그 질서를 유지하고 또 관리하려면 작은 집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와 같이 복잡한 물질들 속에는 단순한 물질들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 복잡한 물질들은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단순한 물질들, 다시 말해 보다 무질서한 물질로 변화하려고 합니다. 에너지가 많은 물질들이 분해되어서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단순한 물질로 변화함으로써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것이 바로 연력학 2법칙인 것이죠. 연력학 2법칙은 이 우주에 쓸모있는 에너지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시 생명체로 돌아오겠습니다.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유기물이라고 하여서 복잡한 물질들이죠. 이러한 복잡한 물질들이 합성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물질들은요, 자연 상태에서는 단순한 물질들로 분해가 됩니다. 과학적으로 보자면 복잡한 물질들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산화가 되어서 단순한 물질들로 분해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한 물질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육체가 죽고 난 후에 분해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물이나 사람 모두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생명체가 무생명으로 변하는 과정은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무생명에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바로 대기 중의 산소 때문인데요. 복잡한 물질들이 분해되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자, 일단 단순한 무기물이 자연적인 과정에서 모여서 복잡한 유기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과학 법칙인 연력학 2법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들이 있죠. 코끼리, 사자, 호랑이 등 동물, 또 해바라기, 나팔꽃, 국화꽃 등 수많은 식물, 그리고 아메바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겉모습은 다 달라도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세포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세포를 보기는커녕 그런 것이 있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포는 1665년 로버트 후크라고 하는 과학자가 개발했던 현미경에 의해서 처음 관찰되었는데요.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하여 세포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 성분을 가지고 세포를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만들지 못합니다. 우주선을 만드는 인간의 최첨단 과학 기술로도 세포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세포가 그만큼 복잡하고 신비롭다는 것이죠. 1838년 독일의 연구자인 슐라이덴과 또 슈바는 모든 생물이 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대 병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루돌프 폰 뷰르효는 인간 생물학의 세포 이론을 창설했는데요. 그 이론은 첫째, 사람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둘째, 세포는 오직 다른 세포에서 생겨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였던 루이 파스테르도 1864년 백조목 실험을 통해 박테리아는 살아있는 박테리아에서만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최초의 세포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세포는 오직 다른 세포에서만 생겨난다면 최초의 세포는 어디에서 생겨났느냐는 말이죠. 진화론자들은 최초의 생명체가 세포에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 원시수프라고 불리는 따뜻한 연못이나 또는 깊은 바닷속 열수 분출구 같은 곳에서 우연히 탄생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로부터 일련의 반응을 거쳐서 더 이것들이 뭉치고 뭉쳐서 복잡한 분자를 만들어내는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것이 생겨났고, 이것들이 발달해서 원시세포가 되고 원시세포들이 모여서 다세포 생물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 자체가 연력학 2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화론자들은 최초의 생명이 스스로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수천 가지의 화학 물질들이 모두 한꺼번에 우연히 그 세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세포 내의 모든 소기관들과 구성물들이 맨 처음에 순간적으로 모두 다 존재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구성물질들은 분해돼 버립니다. 이 역시 연력학 2법칙 때문이지요.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매우 복잡한 화학물질들이 섞여 있는 장소는 자연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생명체의 구성물질들이 우연히 만들어지기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온 지구를 살폈지만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수없이 다양한 구성물질들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실험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연에서 우연히 이 모든 생명체에 필요한 유기물질들이 모두 동시에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명이 무생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주장은 너무나 큰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최초의 생명체의 발생 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생명체는 처음부터 완전한 기능을 한 형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네, 생명의 자연 발생은 과학적으로 사실일까라는 주제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진화론은 최초의 공통조상인 단세포에서부터 진화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단세포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질문할 때 우연히 무생물에서 발생되었다고 말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되는 일은 법칙으로도 어긋나고
증명되지도 않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